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법 개항 논의 중단, 그리고 최저임금이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최저임금연대 참가단체 중 가나다 순으로 해서 민주노총, 알바노조,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민주노총 박석근 사무총장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저임금위원 민주노총 사무총장 백석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날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관련된 2020년 최저임금 관련된 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러한 조항까지 포함했습니다. 4월 초에 있을 법 개정이 있게 되면 다시 소집하겠다. 그 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의 최저임금 위원들은 위원이 될지 말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지 춘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정부가 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해서 국회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간짓자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 항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최저임금법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재부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게 최저임금 확정이 8월 5일인데 10월 5일로 2개월이 법 개정을 통해서 연장될 때는 정부 예산을 짜는데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부 내에서 이러한 행보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중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최저임금위원회와 어떤 논의도 없이 진행이 됨으로써 최저임금위원들, 공익위원들이 저는 사퇴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촉구합니다. 공익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엄중히 이해하고 사퇴를 좀 철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반드시 지금 현행 법에 의해서 소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 춘향이식의 이런 법 개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국여성노조 나지연 위원장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저임금 위원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여성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나지연입니다. 저희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차등 적용 얘기를 할 때마다 여성 노동자들과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사람들은 되게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지금 명시적으로는 무슨 이주 노동자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가장 여성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노동자는 비정규직이 50% 이상인데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바로 최저임금이랑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성별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는 OECD에서 최고로 높은 1위인데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직종이나 업종들이 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굉장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규모별, 업종별 이런 차등이 된다면 여성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은 극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라는 것이고, 이거는 성별 임금 격차나 임금 차별을 줄여가겠다라고 하는 지금 정부의 입장하고도 180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노동자들 50%가 넘는 여성 노동자 전체에 정말 해악을 미치는 임금, 업종 이런 것과 지역과 상관이 있는 이런 차등 적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차등 적용 우리나라 되게 작은 나라인데 그게 무슨 지역별 차등 적용도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업종이나
이 규모에 따른 차별은 그대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겠다는 것이고, 이 우리나라의 1위 성별 임금 격차가 바로 1위 저출산이랑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얘기는 올해만큼은 확실히 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그리고 기준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식 소장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맡고 있기도 한 한국비정노동센터 소장 이남식입니다. 지금 정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작동되어 온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이 사회적 대화 기구 내에서 논의되어 온 제도 개선 대안 중에 하나가 결정체계 개편인데요. 그 부분을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것조차 지금 막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로 정부가 바깥에서 외압으로 일방 강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불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앞세워서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이원화 구조,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도보다 더 복잡합니다. 옥상호 구조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소모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강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측의 저희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인상률을 낮춰서라도 영세 자영업자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결정 체계를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조차도 폭력적으로 단축시키면서 진행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공익위원들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 기준 관련해서도 기업 지불 능력은 빠졌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 상충되는 이런 결정 기준 또한 우려가 큽니다. 빠져야 합니다.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결정체계 개편은 무엇보다도 ILO 협약에도 위해가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이 강행 추진 즉각 중단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급주휴수당 지급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때 아닌 지난 8월 때 아닌 주휴수당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었던 주휴수당이 생긴 것처럼 포도되곤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유급주휴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 개정안이 줄줄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 문제는 법에만 적혀있는 주근법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청년유니온이 이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를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되었고, 이제는 많은 청년들이 주휴수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제도가 보다 잘 지켜질지, 그것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아예 없애자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제도에 대한 논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법 논의는 제도 자체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도 지금까지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논의도 아닙니다. 오직 최저임금을 덜 올리기 위한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삭감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중요한 제도입니다. 차등 적용이니 유급주휴 폐지니 어려운 말로 포장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최저임금을 깎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는 심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깎기 위한 기형적 논의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최저임금 삭감을 위한 논의는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개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가 있겠는데요.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최저임금이 전수창 노동자위원님 그리고 전국여성노조 오윤숙 사무처장님께서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혁 논의 중단하고 정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하라.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주에게 상당한 국회가 2019년 제2차 최저임금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간접 참여로 제한하고 결정 기준에 사업주 요구를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결정 기준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 야당은 한술 더 떠 최저임금액의 6분의 1을 삭감하는 유급 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에 사회적 갈등 유발하는 업종, 지역, 사업체 규모, 연령 등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차등공화국, 심지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계약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모두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ILO 협약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 협약에 따르더라도 기존의 최저임금법보다 후퇴하는 명백한 계약 법률안이다. 따라서 위 계약 법률안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 매년 4월 초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추진된 정부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계약 추진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발생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모두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는 관례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하거나 노사정이 협의하여 개선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7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는커녕 정부가 추천해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도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혁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정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필요한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구입법이라는 꼼수를 썼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악화되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라는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께 사죄하고 공익위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익위원분들께 최저임금 노동자의 염원을 모아 사태를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정부가 자신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촉박하므로 사퇴서를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혁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하루속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1일 최저임금연대. 네, 저희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입니다. 사회 양극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이 또다시 개혁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 최저임금연대는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